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일 오전 8시부터 발매될 예정인 축구 승무패 63회차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PL과 라리가로 총 14경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발매된 경기도 주중에 리그컵 일정을 소화한 팀들이 대다수 확인되어 있기에 조금은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상자와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에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주 승무패에는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발매 예정된 14경기를 나열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경기인 오사수나와 지로나의 맞대결부터 7경기인 뉴캐슬과 아스널의 맞대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의 경기는 다음날까지 늦지 않게 준비해서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 오사수나와 지로나의 1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오사수나는 지난 29일 베티스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비로소 리그에서 5경기째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사수나는 시즌이 시작되면서 예년의 수비적인 성향보다는 공세적인 면모로 탈바꿈한 점이 특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4-3-3을 기반으로 최전방의 부디미르에게 많은 볼 배급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상대 지로나 역시 화력전에서는 이미 강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고 선수단 전체에서 고른 득점이 나오고 있기에 오사수나가 맞불을 놓게 된다면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의 변수 또한 존재했는데요. 다가오는 오사수나전을 앞두고 지로나는 1일 저녁에 리그컵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이날 일정에서 비교적 하위 전력을 상대한다고는 하지만 분명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졌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후반에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실점까지 동반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느껴졌기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의 승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브렌트퍼드와 웨스트햄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브렌트퍼드는 지난 주말 첼시를 원정에서 2대0으로 잡아내며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수비진과 최전방에서 은베우모의 활약이 빛났고 첼시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 없는 클린시트 승리까지 따내는데 성공한 브렌트퍼드입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지난 주말 홈에서 에버튼에게 1대0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공식전 3연패와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무엇보다 웨스트햄의 주무기가 선수비와 후역습의 전략인데 유럽 대항 전 일정을 병행함으로써 생겨난 체력적인 문제들이 현재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보여졌는데요. 게다가 이번 일정을 앞두고 웨스트햄은 리그컵에서 아스날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게 될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유럽 대항전의 리그컵 일정까지 소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체력적인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졌으며 이번 일정은 상승세를 타고 있음과 동시에 체력적으로 여유로운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벌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벌리는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는 지난주 승무패 62회차의 첫 경기였기도 한데요. 저 역시도 벌리의 승리 쪽 접근을 예상했었고 벌리의 빠른 선취 득점이 나오면서 적중하는 듯 보였지만 11분 만에 동점을 허용하며 전반을 종료했고 후반 76분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가 동반되며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벌리는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정팀 팰리스는 지난 주말 토트넘전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수비에서의 자책골과 상대의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린 패배라 볼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팰리스입니다. 다만 홈팀 벌리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새벽에 치러질 리그컵에서 에버튼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홈팀 벌리는 컵 경기 일정과 리그 일정을 병행할 만큼 선수단의 뎁스 자체가 두터운 팀이 아닌 만큼 결국에는 선수단의 체력적인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으며 양팀의 맞대결에서 한 골차의 승부와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원정팀 팰리스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에버튼과 브라이튼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에버튼은 지난 주말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0의 신승을 기록하며 머지사이드 더비에서의 패배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승패를 반복 중인 에버튼인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버튼은 이번 일정을 앞두고 리그컵 일정에서 벌리를 상대하게 될 예정입니다. 원정팀 브라이튼은 지난 주말 홈에서 풀럼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승무패 62회차에 발매되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역시 풀럼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노출했으며 주중에 치러진 유럽 대항 전 일정의 여파가 후반전 풀럼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경기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은 리그컵 일정이 없다는 점은 한숨을 돌릴 만한 요소라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에버튼이라는 상대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닐 뿐더러 에버튼 역시 주포인 칼버트 루인이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쉽게 패배할 가능성은 없다고 느껴졌고, 브라이튼 역시 주중에 일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정 이후 아약스 원정이 잡혀있는 만큼 선수단의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무승부 쪽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경기인 세필드와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세필드는 지난 주말 아스날 원정에서 5대0의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공식전 6연패의 수령에 빠지게 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시즌 초반 장점으로 알려졌던 탄탄한 수비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실점 억제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장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세필드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주말 뉴캐슬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 역시 승무패 62회차에 발매되었던 경기였고 저 역시도 어려운 승부인 만큼 무승부를 채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역시 황희찬 선수의 득점포가 또다시 가동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으며 어느 정도 전력의 안정화까지도 진행되면서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는 모습이 긍정적인 울버햄튼입니다. 또한 두 팀 모두 리그컵에서는 탈락했기에 주중 일정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선수단의 체급 차이가 명확한 상황이며 세필드가 홈에서 잠그면서 역습을 시도할지라도 결과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느껴졌기에 이번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라리가 12라운드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베티스는 지난 주말 오사수나를 2대1로 잡아냈는데요. 비로소 공식전 8경기 무패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무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유럽 대항전 일정이 병행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운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수단의 사기가 바짝 올라있는 상황이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을 앞두고 구강컵 일정을 앞두고 있는 베티스인데요. 비교적 하위 전력을 상대로 한 일정인 만큼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될 전망이며 이번 상대의 마요르카 역시 같은 날 리그컵 일정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원정팀 마요르카는 지난 주말 헤타페와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5경기째 승리 없이 3무 1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무승부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번 시즌 승리를 한 차례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공격진의 무리키와 바스티다스의 득점포가 꾸준한 상황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이러한 좋은 폼의 공격수를 가지고도 1승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번 상대 베티스가 홈에서는 끈끈한 수비와 지공을 바탕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번째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뉴캐슬과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번에 준비한 영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두 팀 모두 주중에 리그컵 일정을 소화하는 공통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홈팀 뉴캐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을 치르게 되고 원정팀 아스날은 웨스트햄 원정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을 소화하고 있기에 더욱이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소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일정을 앞두고 리그컵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9일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아스널이 1승 1무를 기록하며 맞대결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최근의 기세에서도 아스널은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뉴캐슬이 도르트문트전에서 패배를 기점으로 사기가 어느 정도 꺾였을 것을 고려해서 이번 일정은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무승부 또는 홈팀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